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랑 어떤 그런 묘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들을 수 있는지 먼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听说你上个月去丽江古城了，快给我讲讲，那儿怎么样？简直像走进画里一样。古城全是石板路，小桥流水，抬头就能看到玉龙雪山，特别震撼。对了，我还去了黑龙潭公园，水清的能直接看到雪山倒影。照片里那座雪山就是玉龙雪山吧？离古城那么近，会不会很压迫？完全不会，清晨薄雾，像纱帘绕着山腰，太阳出来那瞬间，雪顶突然刷得变成金色。我正喝着普洱茶呢，整个茶馆的人全冲到窗边，举手机，茶杯都打翻了2个。你说黑龙潭能看到雪山倒影，水面不会起波纹吗？神就神在这儿，潭水静得像玻璃，雪山、云彩，甚至飞过的黑颈鹤都完整倒映着。有个穿民族裙的姑娘站在潭边，瞬间水里出现2个她，美得我差点踩进芦苇丛。太美了吧！石板路硌脚吗？听说全是千年老石头。石头被磨得油亮亮的，夕阳斜照时每块都泛着蜜糖光。最绝的是屋檐，那西族房子的飞檐翘角你记得吗？下午3点，阳光刚好从檐角缺口漏下来，在地上拼出小鱼形状的投影。那儿的人呢？好相处吗？当地人特别热情，有个内西族老奶奶看我迷路，直接把我领到四方街，还教我跳打跳舞呢。晚上在酒吧街，一群陌生人拉我围着篝火唱歌。你吃胖几斤回来？听说丽江小吃特别多。绝对胖了4斤。鸡豆凉粉酸辣爽口，丽江88外苏里诺。对了，你一定要试试辣排骨火锅。不过最神奇的是，我吃了水性杨花。啊？那不是骂人的话吗？其实是湖里长的野菜，清炒特别鲜。对了，我还买了东巴纸做的笔记本，上面印着像图腾的东巴文字。听着我都心动了。那这次旅游有没有什么遗憾？最后悔没穿民族服装拍照，还有当时看星空时身边空荡荡的。这些遗憾下次我们一起去补上。当真？那你帮我挑那西族裙子，我替你背三脚架拍银河。好啊，成交。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들리셨나요? 当地人特别热情. 다음에 같이 여행 가자. 네, 맞아요. 어렵네요. 그죠? 이게 자연 풍경이랑 이런 걸 이제 많이 내용 넣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자, 리지앙이라는 곳이 윈난성의 그 자연 풍경이 굉장히 유명한 중국에서 꽤 그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거기에서 잠깐만요. 听说你上个月 아니다. 자, 이런 곳입니다. 이게 리지앙이고요. 리지앙에 요 아까 산 이름을 얘기했죠. 산 이름이 위롱雪山, 위롱雪山이란 곳이고 여기가 또 그 리지앙에 있는 공원이에요.黑龙潭公园, 흑룡담 공원. 네, 여기고 그리고 그 아까 돌담길, 그 돌길도 얘기했죠. 돌길은 옥룡설산, 위롱雪山. 이 돌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나시族, 그 윈난성에 있는 그 소수민족이에요. 나시주라고. 그분들이 주로 이런 복장, 전통 의상, 이런 의상인데, 거기 이제 그 집이, 여기 지붕 있잖아요. 지붕에 대해서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풍경 예쁘네요. 풍경이 여기가 되게 예뻐요. 그 공원이랑 여기도 또 여행 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못 가봤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다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넣었습니다. 听说你上个月去丽江古城了，快给我讲讲，那儿怎么样？ 여긴 괜찮죠? 자, 바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볼게요. 듣자니 너 지난달에 리지앙 구청에 갔다고 하던데 快给我讲讲 빨리 나한테 얘기해줘. 那儿怎么样? 거기 어때? 자, 简直像走进画里一样。
古城全是石板路，小桥流水，抬头就能看到玉龙雪山，特别震撼。对了，我还去了黑龙潭公园，水清的能直接看到雪山倒影。 네. 자, 요거는 简直像走进画里一样 하면 완전 그림 속에 들어간 것 같다. 走进 걸어 들어가다 그림 속 画里죠. 那古城全是石板路. 그 고성 전체가 이렇게 돌바닥의 길로 이렇게 만든 거죠. 石板路. 그리고 小桥流水, 그 다리, 작은 다리에 아래 또 흐르는 물이 있고, 抬头就能看到玉龙雪山, 고개를 들면은 위롱 그 설산이 보인다. 特别震撼 하면 굉장히 이제 좀 감동적이다. 对了, 아 맞다. 我还去了黑龙潭公园. 나 그리고 또黑龙潭 흑룡담 공원에도 갔어. 水 물은 清的 굉장히 맑아서 能直接看到雪山倒影. 물이 굉장히 맑아서 직접 그 설산 위롱雪山의 그 물에 비친 모습도 볼 수 있다. 倒影 이게 거꾸로 그림자잖아요. 한자 보면은 이게 그 그림자란 뜻입니다. 물에 비친 모습을 倒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照片里那座雪山就是玉龙雪山吧？离古城那么近，会不会很压迫？ 照片里 아까 사진 그 위롱雪山 있죠? 사진 속에 이게 그 설산이 위롱 설산이지. 离古城那么近会不会很压迫? 고성에서 그렇게 가까운데 좀 뭔가 산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좀 압박감은 없었어? 会不会很压迫? 자, 그 다음에 完全不会。清晨薄雾，像纱帘绕着山腰，太阳出来那瞬间，雪顶突然刷得变成金色。我正喝着普洱茶呢，整个茶馆的人全冲到窗边，举手机，茶杯都打翻了2个。你说黑龙潭能看到雪山倒影，水面 잠깐만요. 자, 요거는 아까 그렇게 굉장히 압박감이 있지 않니라고 했죠. 清晨薄雾, 아침에 얇은 안개가 像纱帘. 요纱帘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그 천 있잖아요. 커튼으로도 쓰는 얇은 그 천.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얇은 천처럼 산허리를 감싸고 있다. 아침에 그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太阳出来那瞬间, 태양 면사포 같은 걸 알죠? 면사포. 그러니까 여름에 여성들이 입는 약간 레이스는 아니다. 레이스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다 비치는 그런 천 있잖아요. 얇은 천. 그걸 말해요. 그걸 纱帘, 샤부라고 하는데 纱帘 하면은 그 면사포로 만든 이게 帘은窗帘 커튼이잖아요. 그래서 긴 그 면사포로 만든 긴 천이 얇은 천이 예, 산허리를 감싸고 있는 듯하다. 太阳出来那瞬间, 태양이 나오는 그 순간 雪顶突然刷的变成金色. 雪顶 하면은 그 해가 뜨는 순간 눈 덮인 산 꼭대기란 뜻입니다. 산 꼭대기가 갑자기 쏴 하면서 금빛으로 변한다. 变成金色. 我正喝着普洱茶呢. 난 한참 보이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整个茶馆的人全冲到窗边举手机. 그 찻집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창가에 몰려들어서 휴대폰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휴대폰으로 찍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茶杯都打翻了2个. 갑자기 사람들이 막 창가에 이제 몰려드니까 찻잔도 2개나 엎어버렸다. 이겁니다. 茶杯都打翻了2个. 네. 그다음에 我正喝着普洱茶呢，整个茶馆的人全冲到窗边，举手机，茶杯都打翻了2个。你说黑龙潭能看到雪山倒影，水面不会起波纹吗？ 자,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여기 헤이롱단이죠. 여기입니다. 이 공원입니다. 헤이롱단 공원. 여기 헤이롱단 공원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你说黑龙潭能看到雪山倒影. 흑룡담 공원에서 그 설산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고? 水面不会起波纹吗?
그 수면 위에 물결은 안 생기니입니다. 수면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물결은 안 생기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神就神在这儿。神就神在这儿. 신기한 게 바로 그거야. 이런 뜻입니다. 很神奇라고 해야 되는데 神就神在这儿. 신기한 것이 바로 그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潭水静得像玻璃。 潭水静得像玻璃. 그 물이 연못이 유리처럼, 유리죠.玻璃가 유리입니다. 마치 유리처럼 아주 고요하다. 静得像玻璃.雪山、云彩，甚至飞过的黑颈鹤都完整倒映着。有个穿民族裙的姑娘站在潭边，瞬间水里出现两个她，美得我差点踩进芦苇丛。 네. 자, 요거는雪山, 설산, 云彩, 구름, 甚至 심지어 飞过的黑颈鹤, 요거는 검은 목 두루미까지 전부 선명하게 비췄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 다 이제 그림자가 비친다는 뜻이죠. 倒映着. 有个穿民族裙的姑娘站在潭边 하면은 자, 민족 의상을 입은 어떤 여자애가 연못가에 서 있었는데姑娘站在潭边瞬间 자, 서자마자 그 순간 水里出现两个她 그러니까 물속에 그 똑같은 여성이 두 명이 나타나서 美得我差点踩进芦苇丛.芦苇丛이 이게 그 연못가 주변에 있는 갈대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마터면 내가 그 갈대밭으로 발을 내디딜 뻔했다. 美的 하고 아름답다죠. 그 정도가 어떻게 됐냐? 美的 이게 정도 더를 나타내고 뒤에 我差点 내가 하마터면 踩进 하면 밟고 들어가다입니다. 踩가 밟다인데 进 뒤에 보호로 붙었으면 밟고 들어갔다. 어디로? 芦苇丛 갈대밭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太美了吧！石板路硌脚吗？听说全是千年老石头。 네, 자, 太美了吧? 너무 완전 아름답겠다. 石板路 硌脚마 여기 硌脚 무슨 뜻이냐면은 어쨌든 발이 아프다는 뜻인데요. 발이 아픈데 그 우리말로 좀 배기다, 발이 좀 배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저를 직역하면 발이 좀 배기다. 돌로 만든 길을 계속 걷다 보면은 어쨌든 발이 좀 불편하거나 아프다 할 때 石板路硌脚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听说全是千年老石头. 듣자니 그 리지앙에서 돌담길 그 돌이 길에 만든 돌이 전부 다 천년 된 돌이라고 해요. 그렇게 오래된 돌이라고 하는데 발이 아프지 않았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太美了吧！石板路硌脚吗？听说全是千年老石头。石头被磨得油亮亮的，夕阳斜照时，每块都泛着蜜糖光。最绝的是屋檐，那西族房子的飞檐翘角，你记得吗？下午3点，阳光刚好从眼角缺口漏下来，在地上拼出小鱼形状的投影。 네,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나시족의 이 나시족 집을 보면은 지붕의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쳐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한 겁니다. 여기 나시족 사람들이 집 모양의 지붕을 보통 이렇게 끝부분이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 사람들이 어떤 건물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石头 돌이 발이 아프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石头被磨得油亮亮 다음에 돌이 하도 많이 달아서 모어가 달달한 뜻입니다. 많이 달아서 반질반질 윤이 난다. 油亮亮 油는 기름이죠. 뒤에 亮 반짝인다면 아주 반질반질 윤기가 난다. 夕阳斜照时 자, 석양이 비칠 때 每块都泛着蜜糖光 매 그 돌 하나하나가 미당 하면은 그 꿀색 약간 갈색이면서 얘가 꿀색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 미당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泛着 미당광 最绝的是屋檐 그리고 제일 멋진 건 그 지붕이야. 那西族房子的飞檐翘角 飞檐은 날아가는 어떤 그 새의 그 약간 들린 요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날아가는 새처럼 이렇게 약간 들려있는 그 지붕이 너 생각나니?
너 전통집의 처마끝, 전통 그 집의 처마끝이 기억나니? 下午3点阳光刚好从眼角缺口漏下来. 오후 3시 되면은 햇빛이 마침 그 지붕의 缺口, 그러니까 그 틈이 있는 곳으로 햇빛이 내려와서 在地上拼出小鱼形状的投影, 그 바닥에 작은 물고기 모양의 그림자를 만든다. 더윙 하면 그림자로 인해서 생긴 그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작은 물고기 모양의 그림자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的投影，那儿的人呢？好相处吗？ 거기 사람들은 어때? 相处가 서로 이제 교류하다죠. 근데 앞에 하오가 붙었으면 좀 교류하기가 편하니, 즉 친절하니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那儿的人呢好相处吗? 자, 그다음에 当地人特别热情。有个内西族老奶奶看我迷路，直接把我领到四方街，还教我跳打跳舞呢。晚上在酒吧街，一群陌生人拉我围着篝火唱歌。 네. 자, 이거는 사람들이 어떠냐의 질문인데, 当地人, 현지인들은 特别热情, 굉장히 친절하다. 有个纳西族老奶奶看我迷路, 어떤 나시족 할머니가 내가 길을 잃은 걸 보고 直接 직접 把我领到四方街, 직접 나를 링은 데리고 가다. 四方街는 그 사방각 어떤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까지 날 데려다 줬어. 还教我跳打跳舞는 打跳舞가 이게 나시족 사람들이 추는 춤 이름인가 봐요. 还教我跳打跳舞呢. 晚上在酒吧街, 그리고 저녁에는 술집 그 거리에서 一群陌生人, 그 많은 그 낯선 사람들이 拉我 나를 끌어 이렇게 나를 데리고 围着篝火唱歌 모닥불을 둘러싸고 같이 노래를 불렀어. 그 민족 나시족 민족 사람들이 그런 어떤 노래를 또 같이 불렀다고 해요. 你吃胖几斤回来？听说丽江小吃特别多。你吃胖几斤回来? 몇 킬로 쪄서 왔어? 听说丽江小吃特别多. 길거리 음식을 보통 小吃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사람이 살을 쪘다 할 때도 이게 몇 근이라고 말하거든요. 한 근, 두 근, 지금 나 요즘 살이 5근 쪘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胖几斤, 胖了 5斤. 5진 하면은 한국에서는 2.5kg죠. 근데 한국에서는 살이 쪘다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체중을 말할 땐 다 키로로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근으로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너 요즘 몇 근 살쪘어? 했더니 胖了几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绝对胖了4斤。 무조건 한 2kg는 쪘다. 4斤 하면 2kg죠. 鸡豆凉粉酸辣爽口，丽江88外苏里诺。对了，你一定要试试辣排骨火锅。不过最神奇的是，我吃了水性杨花。 네, 자, 요거는 绝对胖了 4斤, 나 무조건 2kg는 쪘어. 鸡豆凉粉酸辣爽口, 이거는 그 거기 현지 음식이에요. 鸡豆凉粉酸辣爽口, 이게 새콤하고 매콤하면서 굉장히 좀 입맛 좀 시원하다. 爽口. 丽江88外苏里诺, 이거는 어떤 찹쌀처럼 이렇게 만든 뭐가 또 있어요. 거기 거 음식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对了, 你一定要试试辣排骨火锅. 너 훈제 돼지갈비火锅를 꼭 먹어봐. 不过最神奇的是, 하지만 제일 신기한 것은 我吃了水性杨花. 자, 나 水性杨花를 먹었어. 제일 신기한 건 水性杨花를 먹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八指做的比 자, 잠깐만요. 啊？那不是骂人的话吗？ 네, 水性杨花를 먹었다고 하니까 이 상대방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 那不是骂人的话吗? 자,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骂人的话吗 했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 水性杨花라고 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강의를 보셨던 분이라면은 아마 아실지도 몰라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水性杨花를 먹었다고 했는데 왜 그게 욕 아니니? 라고 했을까요? 水性杨花.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3주 전에 그 전체로 올리는 그 개그 프로를 보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한국에 와서 배웠다고 했어요.
뭐 저 되게 까졌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 김미려 씨랑 어떤 개그맨 또 남자가 그 SNL인가 아니면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 되게 까졌어요. 되게 밝히시네요. 저 되게 까졌어요. 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나중에 못 보신 분은 보세요. 거기에서 제가 이걸 한번 언급을 했는데, 水性杨花가 물에 떠 있는 어떤 이렇게 버들나무 같은 꽃, 그 식물입니다. 근데 이 김미려 씨가 저 되게 까졌어요 라고 했잖아요. 보통 까졌다는 게 여자들에 대한 좀 안 좋은 표현이죠. 굉장히 좀 남자를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어쨌든 이게 좀 가벼운 여자를 말해요. 지금 오셨어요. 고운 마음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자, 水性杨花가 사실은 이 단어 자체는 그냥 버들 그 가벼운 물 위에서 이렇게 가볍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우니까 바람 불면 그냥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여자,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좀 가벼운 여자를 水性杨花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한자만 보면 되게 예쁜 뭔가 표현 같지만 사실은 여자한테 쓰면 이게 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이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있습니다. 이걸 이게 지금 볶아서 먹었는데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水性杨花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냥 이 사람이 여행 가서 이걸 먹었다는 뜻이지 어떤 여자에 대한 어떤 욕을 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여자한테 쓸 때는 되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좀 가벼운 여자를 말하는 그 욕이라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 거기에서 제일 신기한 건 나 水性杨花를 먹었거든 하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거 욕이 아니니?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욕이 아니야. 其实是湖里长的野菜. 사실 연못에서 자라는 야채야. 清炒特别鲜. 가볍게 이렇게 볶아 먹으면 완전 신선해. 对了, 맞다. 我还买了东巴纸做的笔记本. 나 동파지로 만든 노트도 샀어. 이게 동파지라는 게 그 운남성에 어떤 또 그런 종이가 있대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유구하는 1000년 넘었다고 했었나? 上面印着像图腾的东巴文字. 이게 운남성에 상형 문자가 있어요. 내가 이 그림을 넣는다는 게 못 넣었구나. 잠깐만요. 이 상형 문자도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문자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세요? 동바 원즈가 이겁니다. 운남성의 나시족 사람들이 이제 썼다는 이게 상형 문자인데 어떤 사람의 모양이나 어떤 물건의 모양 그대로 이제 나타낸 그 그림들이 보이죠? 그래서 요걸 동바 원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바지 옛날 사람들이 쓰던 그 종이에다가 새긴 동바 원즈가 있었다. 자기가 쓴 그 노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 윈난성 그쪽의 문화예요. 저도 사실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其实是湖里长的野菜，清炒特别鲜。对了，我还买了东巴纸做的笔记本，上面印着像图腾的东巴文字。听着我都心动了。那这次旅游有没有什么遗憾？ 들어보니까 나도 막 가고 싶다. 듣기만 해도 가고 싶다. 听着我都心动了. 那这次旅游有没有什么遗憾? 그럼 이번 여행에 조금 아쉬운 점은 없었어? 最后悔没穿民族服装拍照. 가장 아쉬운 게 민족 의상을 입고 사진을 안 찍은 게 좀 아쉽다. 还有当时看星空时身边空荡荡的. 그리고 그때 민족 의상을 이건 아니지. 별 보러 갔을 때, 칸 싱쿵, 밤하늘의 별을 볼 때, 身边空荡荡的, 이거는 옆에 아무도 없는 게 가장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最后悔没穿民族服装拍照，还有当时看星空时身边空荡荡的。这些遗憾下次我们一起去补上。 이런 아쉬움들을 우리 다음에 같이 가서 다 채우자. 부상 하면 아쉬움을 다시 그때 가서 이제 보상하자, 다시 하자 이런 뜻입니다. 부상. 당真? 진짜야? 잠깐만 요거 들려드릴게요. 当真？那你帮我挑那西族裙子，我替你背三脚架拍银河。 자, 요거는 그러면은 那你帮我挑那西族裙子. 그러면 네가 날 대신해서 뭐 치마를
골라달라. 나시족의 치마를 골라주고 我替你背三脚架拍银河. 난 너 대신 삼각대 들고 은하수 사진 찍을게. 好啊, 成交. 정지연의 여기 약속. 그래 그렇게 하자. 약속.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 이제 좀 난이도가 있어서 좀 어려웠죠. 요런 운남성, 중국 운남성의 리장 구청이라는 곳인데 아까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요런 여기가 그 공원이고요. 헤이롱당 공원 그리고 여기 위롱雪山 여기가 돌로 만든 길입니다. 거의 다 이렇게 돌로 되어 있대요. 거기 길은 이게 나시족 분들이고 집 모양이 대체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한 번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听说你上个月去丽江古城了，快给我讲讲那儿怎么样？简直像走进画里一样。古城全是石板路，小桥流水，抬头就能看到玉龙雪山，特别震撼。对了，我还去了黑龙潭公园，水清的能直接看到雪山倒影。照片里那座雪山就是玉龙雪山吧？离古城那么近，会不会很压迫？完全不会，清晨薄雾，像纱帘绕着山腰，太阳出来那瞬间，雪顶突然刷得变成金色。我正喝着普洱茶呢，整个茶馆的人全冲到窗边，举手机，茶杯都打翻了2个。你说黑龙潭能看到雪山倒影，水面不会起波纹吗？神就神在这儿，潭水静得像玻璃，雪山、云彩，甚至飞过的黑颈鹤都完整倒映着。有个穿民族裙的姑娘站在潭边，瞬间水里出现2个她，美得我差点踩进芦苇丛。太美了吧！石板路硌脚吗？听说全是千年老石头。石头被磨得油亮亮的，夕阳斜照时每块都泛着蜜糖光。最绝的是屋檐，那西族房子的飞檐翘角你记得吗？下午3点，阳光刚好从眼角缺口漏下来，在地上拼出小鱼形状的投影。那儿的人呢？好相处吗？当地人特别热情，有个内西族老奶奶看我迷路，直接把我领到四方街，还教我跳打跳舞呢。晚上在酒吧街，一群陌生人拉我围着篝火唱歌。你吃胖几斤回来？听说丽江小吃特别多。绝对胖了4斤。鸡豆凉粉酸辣爽口，丽江88外酥里糯。对了，你一定要试试辣排骨火锅。不过最神奇的是，我吃了水性杨花。啊？那不是骂人的话吗？其实是湖里长的野菜，清炒特别鲜。对了，我还买了东巴纸做的笔记本，上面印着像图腾的东巴文字。听着我都心动了。那这次旅游有没有什么遗憾？最后悔没穿民族服装拍照，还有当时看星空时身边空荡荡的。这些遗憾下次我们一起去补上。当真？那你帮我挑那西族裙子，我替你背三脚架拍银河。好啊，成交。 네, 자, 여행 중국어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시간이 좀 오늘 길었네요. 자, 바로 이제 수업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문제. 요 ABCD 중에 접속사를 정확한 접속사 넣어서 이 문장을 완성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人工智能能替代部分工作，人类的创造力仍是不可取代的. 여기 들어간 접속사는 A 虽然但是 B 因为所以 C 如果那么 D 不仅而且. 정답은 박성우님은 A라고 하셨어요. A 하면虽然但是虽然人工智能能替代部分工作但是人类的创造力仍是不可取代的. 꿈희망님도 A라고 하셨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일부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류의 창조력 하면 창조력, 어떤 창의력 이런 뜻이겠죠. 인간의 창의성은 여전히 不可取代 하면 대체할 수 없다. 不可取代的. 네. 그러니까 앞뒤 문장이 이게 뭐죠? 반대죠. 그래서
转折 이게 转折 관시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转折를 역접이라고 해야 되나? 역접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인공지능이 사람 일부 일을 대체하다 할 땐替代입니다.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但是人类的创造力仍是不可取代的. 대체하다는 取代입니다. 대신해서 뭘 하다 할 때는 替代 혹은 代替입니다. 완전 대체해버리다 할 때는 取代 이걸 쓰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A 맞습니다. A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요거 虽然人工智能能替代部分工作，但是人类的创造力仍是不可取代的. 두 번째, 面对突发危机，它仍能 사자성어예요. 迅速制定了应急方案. 사자성어, 泰然自若, 手足无措, 惊慌失色, 措手不及. 이 굉장히 자주 쓰는 중국 사람들이 평소에도 자주 쓰는 사자성어예요. 面对突发危机 하면은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에 직면해서 他仍能 땡땡땡 迅速制定了应急方案. A인 듯. 박성호님은 A인 듯. 태연자약. 한자 그대로죠. 태연자약 맞습니다. 泰然自若. 태연자약이에요. 자, 두 번째 手足无措. 꿈희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手足无措.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는, 오늘 나오는 이 사자성어 다 기억해 두세요. 手足无措는 이거는 그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너무 갑작스레 당황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할 때 손과 발을 어디다가 놔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手足无措라고 합니다. 惊慌失色는 뭐냐면은 경황실색. 이것도 굉장히 놀란 일이 일어나서 얼굴이 막 창백해질 때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막 경황실색하다 할 때 惊慌失色. 措手不及 이거는 뭐냐면은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미처 대체하지 못하다입니다. 不及가 닿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손을 미처 쓰지 못하다 할 때 措手不及. 手足无措랑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手足无措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다고, 이거는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미처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다입니다. 약간 달라요. 정답은 A 맞습니다. 面对突发危机,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그는仍 여전히 能泰然自若 여전히 굉장히 태연자약, 즉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해서 迅速 신속히 制定了 하면 이게 制定은 뭔가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련하다. 应急方案, 应急는 어떤 급한 일을 만났을 때의 대책입니다. 신속하게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마주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굉장히 침착하게 태연자약한 자세로 신속히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이겁니다. 나머지 B, C, D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그런 사자성어죠.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 막 경황실색하다, 미처 손을 쓰지 못하다. 이건데 이 뒤에 요 뒷부분의 요 내용은 좋은 내용이잖아요. 응급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렇게 침착하게 태연자약하게 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건 面对突发危机他仍能泰然自若迅速制定了应急方案. 또 이번에 사자성어, 오늘 좀 사자성어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他的演讲 땡땡땡. 연장은 그의 어떤 연설, 스피치, 강의 같은 그의 연설은 이러했다. 连对手都忍不住鼓掌 하면은, 자, 여기 들어갈 사자성어는 뭘까요? 夸夸其谈, 振聋发聩,
哗众取宠, 危言耸听, B라고 해야 할지, B라고 해야 할지. 한자를 대략 이렇게 이거 전혀 모를 때는 한자를 보면서요. 한자를 보면서 추측 이렇게 대략적인 추측을 일단 이 문장의 뜻을 조금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연설은 뭐 어쩌지 했다라는 묘사겠죠. 뒷부분에 보세요. 뒷부분의 내용은 连对手, 중국에서 이게 对手라는 게 경쟁 상대를 말합니다. 경쟁 상대예요. 对手 하면은 그냥 상대가 아니라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든 뭐 회사에서든 아니면 뭐 스포츠 업계에 있어서든 경쟁 상대예요. 그의 연설은 이러이러해서 경쟁 상대마저 忍不住, 忍不住는 이게 참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구장이 왔어요. 경쟁 상대마저 박수 칠 수밖에 없었다 했으니까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이겠죠. 칭찬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게夸夸其谈은요. 굉장히 그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실제 그 내용 들을 소리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夸夸其谈. 그러니까 아주 허세만 부리고 큰 소리만 땅땅 치면서 들을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걸夸夸其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振聋发聩 이거는 뭐냐면은 롱이 귀가 멀었다죠. 코이도 이게 약간 귀 장애자 그걸 말합니다. 振은 이게 막 진동시키다. 그러니까 귀가 청각 장애인 사람들이 귀마저 막 진동시켜서 파 하면은 이게 작동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나온 거예요. 코이는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마저 귀가 열리게 한다. 이런 뜻으로 振聋发聩는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의 얘기를 듣고 뭔가를 깨우치게 하다. 이런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설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한국을 놓고 말하면 저는 종교가 기독교이긴 하지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주 들어가 보는데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스님, 법륜 스님. 맞다. 법륜 스님 말씀 저는 자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우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을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뭔가 깨우침을 주면서 말 잘하는 사람을 振聋发聩 요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哗众取宠 이건 뭐냐면 법륜 스님 맞아. 저 법륜 스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게 웃기게 막 엄청 힘든 일도 막 사람을 웃게 만들면서 그렇게 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 哗众取宠 이거 뭐냐면은 대중들의 관심을 총이 이게 막 약간 총애잖아요. 쥐는 얻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 총애를 얻기 위해서 쓸데없이 뭔가 어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약간 좀 오버한 행동을 하다.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대중의 관심을 얻다 할 때 哗众取宠 이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危言耸听 이거는 웨이는 약간 위험이라는 웨이가 들어갔잖아요. 약간 위험 있는 무서운 말 같은 걸 해서 사람들이 어떤 약간 이것도 역시 과장해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자기 말에 어떤 게 좌우하게 가스라이팅처럼 그렇게 하게 하는 걸 危言耸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 비어를 터뜨리다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A, B, C, D 중에 가장 좋은 표현은 B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해서 어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뭔가 도리를 깨우치게 한다. 그의 연설은 他的演讲振聋发聩连对手都忍不住鼓掌 B가 정답 맞습니다. 네. 자, 他的演讲振聋发聩连对手都忍不住鼓掌 네. 자, 장문 몇 개 볼게요. 벌써 22분이네. 우리 장문 오늘은 약간 누군가가 어떤 겪은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어떤 내가 굉장히 반응을 하는 그런 문장 몇 개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나를 말하는 거잖아. 마치 우리 집에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것 같아.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너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아놓은 것처럼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상황도 가끔씩 있잖아요. 너 지금 날 말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지메이님은 오늘 세부에 가 계세요. 지금 한국에 안 계셔갖고 아까 수업 전에 여행 가 계신다고 합니다. 你现在说我呢吗？说我呢吗？好像在我家里装了照相机。好像感觉자, 照相机는 카메라예요. 照相机는 진짜 우리 그 카메라예요. 뭐 캐논이나 뭐 이런 카메라 자체를 照相机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카메라 자체를 어디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집에 관찰 카메라 뭐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카메라랑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摄像头라는 표현을 씁니다. 摄像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监控, 监控도 돼요. 근데 监控은 이거는 그냥 동사, 监控은 이 监控 자체는 이게 동사기 때문에 好像物价实行监控自动监控装置好像在监控 하면은 그래서 괜찮아. 이게 동사거든요. 监控은 우리 집에 설치했다. 뭐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 할 때 이 카메라 이 명사로 쓸 때는 摄像头를 쓰면 돼요. 그리고 너 지금 나를 말하는 거잖아. 你现在在说我呢吗? 너 지금 날 말하는 거니?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 표현을 쓴다면은 너 지금 날 말하는 거니? 你是在说我吗?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 약간 강조를 하는 시를 넣는 게 좋아요. 你在说我吗? 해도 뜻은 전달이 되지만 약간 너 지금 날 말하는 거 맞니? 이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你是在说我吗?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확실해요. 你是在说我吗? 너 지금 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마치 우리 집에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것 같아. 装了摄像头 맞습니다. 装了摄像头.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你这说的不就是我吗? 你这, 너 지금, 너 이렇게, 너 이게 说的, 너 이게 말하는 게 지금 내 바로 나잖아. 이렇게 반문식으로 한 겁니다. 你这说的不就是我吗? 不就是我吗? 이렇게 하면 약간 반문식으로 너 지금 분명 나 얘기하는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그 억양을 더 강조할 수 있어요. 你是在说我吗? 하면 너 지금 나 얘기하는 거니? 그냥 이렇게 반문이고 너 지금 말하는 게 바로 나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不就是说我,不就是我吗? 하면은 조금 더 공감하는 그 느낌을 또 강하게 줄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집에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것 같다. 简直 요것도 부사이긴 한데 굉장히 강조할 때 简直를 쓸 수 있습니다. 简直도 매우 아주인데 很非常보다는 약간 어떤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낼 때 简直라는 표현을 简直太好吃了할 때 쓰잖아요. 와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할 때 와这简直太好吃了. 근데 여기서는 와 진짜 우리 집에 像在我家装了摄像头. 네, 装了摄像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기 때문에 在我家装了摄像头 앞에다가 뭐과 같다라는 像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너마라도 어디에서 중국 드라마에서 본 듯 너마 이걸 요즘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저희 때는 그런 표현 안 썼거든요. 8, 90년대 너마 이걸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쓰더라고요. 你现在说我呢吗? 说我呢吗? 근데 이게 지금 쓰신 마는 이거는 반문의 마가 아니라 너 지금 나 말하는 건 你在说我呢吗? 요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써도 될지 모르겠네. 你现在在说我呢吗? 너 지금 나 말하는 거잖아.
너 지금 나 말하는 거니? 이게 반문보다 너 지금 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하면은 이게 너마 괜찮아요. 만약에 나 말하는 거니? 하면은 이게 막 질문 의문문에 말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우리 다음 문장 28분이구나. 이제 한 문장 더 볼까요? 말도 마. 저번에 나도 이런 일을 겪어서 화가 나서 밤새 잠도 못 잤어. 자, 상대방이 어떤 굉장히 화가 나는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근데 거기에 공감하면서 아유 말도 마. 나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지난번에 막 화가 나서 밤새 잠도 못 잤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도 마. 말도 마. 이게 진짜 상대방한테 너 말하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공감해 줄 때 쓰는 아이고 말도 마. 나도 그랬어. 할 때 그 말도 마. 표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쓸까요? 别再说了. 别再说了는 진짜 더 이상 말하지 진짜 또 말하지 마 이거예요. 上次我也经过这样的事气死我了整个夜晚睡不着. 자, 박성우님 적어주신 문장 볼게요. 박성우님 적어주신 문장 이겁니다. 잠깐만요. 别再说了. 别再说了 하면은 이 표현이 있긴 있거든요. 이 别再说了, 别再说了 하면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슬픈 일을 겪었어요. 뭐 가족 중에 누가 크게 다쳤다거나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속상해할 때 아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럴 때 진짜 이제 그 슬픈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别再说了 이럴 때 이거는 진짜 말하지 마. 진짜 말하지 마 이거예요. 여기서 말도 마 이거는 진짜 너 말하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은 别提了입니다.提가 어떤 얘기를 꺼내다 제기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别提了 하면은 아이고 말도 마 나도 그랬어 할 때 이게 别提了예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수업에도 나왔었나? 나왔던 것 같은데 别提了. 아이고 말도 마세요. 别提了입니다. 나도 그랬어. 상대방한테도 공감할 때 나도 그랬다. 别提了. 上次 나도 지난번에 나도 上次我也经过这样的事 했는데 经过는 어떤 일을 내가 나도 그 일을 겪었다 할 때 经过라는 표현을 안 써요. 经过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 经过这件事情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어떤 무슨 교훈을 얻었다거나 이럴 땐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는 经过를 쓸 수 있지만은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 할 때 그 겪다는 이 经过를 안 쓰거든요. 근데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일을 겪어서 화가 났어 지금 밤새 잠도 못 잤어 하면은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그런 일을 얼마 전에 겪었어 할 때 보통 나쁜 일을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할 때 쓰는 표현이 遇到입니다. 遇到 만나다. 우리 보통 遇 하면은 누군가를 만나다. 길에서 누군가를 딱 만났다 할 때 我在路上遇到他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나도 지난번에 너처럼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었어 할 때도 上次我也遇到这样的事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遇到这种事. 그리고 화가 난다. 气死我了整个夜晚睡不着. 이 뒷부분도 이렇게 써도 되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말도 말 때는 别提了. 그리고 어떤 일을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할 때는 上次我也遇到这样的事. 上次我也 혹은 遇到가 생각 안 나면은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有过我也有过这样的事. 有过를 써도 되고 遇到 써도 됩니다. 근데 经过는 안 돼요. 이럴 때 어떤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돼. 이게 통해서는 经过를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일을 겪었다 할 때는 그냥 经过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别提了上次我也遇到过这种事. 这种事 이러한 일을 나도 겪었다. 气的 보통 어떤 일을 겪어서 화가 나서 밤새 잠도 못 잤다 하면은 보통
화가 나다가 치죠. 그리고 그 화가 난 정도가 어땠냐면 이 조사 더를 보통 넣고 화가 난 정도는 뒤에다가 쓰면 돼요. 整晚 밤새 또 계속 无法入睡 入睡가 잠이 들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无法入睡 밤새 동안 계속 잠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整个夜晚睡不着 이 표현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원어민들이 쓰는 빈도로 봤을 때는 整个夜晚 이건 아주 조금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整个夜晚整晚都睡不着整个夜晚도 쓰긴 쓰는데 요거는 약간 문장 어떤 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노래 가사나 整个夜晚 요럴 때 보통 쓰고 보통 그냥 整晚都睡不着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整晚都睡不着 이렇게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러워져요. 네. 자, 뒤에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나머지는 우리 한 문장만 더 할까? 잠깐만 지금 한 문장만 더 해도 돼요? 제가 조금 욕심내서 한 문장만 더 할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상사가 우리 회사 상사도 회의할 때 말이야 간단하게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1시간이나 질질 끌어. 자, 상사가 이런 상사 있죠. 자,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고는 막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그런 상사, 그 아래 직원들은 좀 싫죠. 자, 그럴 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을 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회사 상사도 회의할 때 간단하게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1시간이나 질질 끌어. 우리 회사 상사, 我们公司领导 하면 돼요. 중국에서 상사는 영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领导,我们公司领导 회의할 때 开会 뒤에다 바로 开会 우리 회사 상사도 했으니까 我们公司领导开会 그리고 예를 넣어서 간단하게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我们公司领导开会的时候也这样说简单的说两句话可是说1个小时 박서우님 굉장히 열심히 잘 적어주셨어요. 자, 박서우님 문장 볼게요. 투어를 써줘야 돼요. 맞아요. 투어가 이게 질질 끌다, 시간을 끌다 할 때 이게 투어거든요. 자, 이 문장 볼게요. 我们公司领导开会的时候也这样说 우리 회사 상사도 회의할 때 이렇게 말해. 简单的说两句话简单的说两句话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앞에 나가서 연설할 때나 뭐 할 때, 자,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한 2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게 진짜 딱 한마디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 좀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할 때 정말 말을 딱 한마디만 하고 안 한다는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좀 짧게 좀 얘기를 좀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我简单的说两句입니다. 뒤에 화를 붙이면은 내가 진짜 딱 2마디 말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简单的说两句话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简单的说两句话 하면은 진짜 딱 2마디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약간 2마디 말만 하겠다는 뜻이고 그냥 보통 우리가 앞에 나가서 회의하거나 뭐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저 간단하게 좀 한마디 할게 하면은 我简单的说两句 한국어에서는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마디 쓰는데 중국어에서는 2句라고 하거든요. 2句를 많이 써요. 我简单的说两句 네, 2句 2마디를 많이 써요. 简单说两句可是拖1个小时说 대신에拖를 넣는 게 좋겠죠. 끌다, 질질 끌다 할 때拖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하면 돼요. 我们公司领导开会也爱说简单讲两句 장, 요것도 이제 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장을 넣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사도
开会 회할 때也爱说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 즉 이렇게 자주 말한다라는 뜻이겠죠. 也爱说简单讲两句. 然后 그러고서는 拖一个小时.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然后拖一个小时. 1시간을 질질 끈다. 네. 그래서 요렇게도 박성훈이 문장도 사실은 그냥 살짝 이 부분만 고치면은 괜찮아요. 여기다 요것도 투어로 하고 我们公司领导开会的时候也这样说简单说两句可是拖一个小时 이것도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자 마지막 힐링 중국어 한 문장 볼게요. 오늘의 힐링 중국어는 이런 문장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우연히 보다가 괜찮아서 没有特别幸运那么请先特别努力千万别因为自己的懒惰而失败还矫情的将原因归咎于自己倒霉 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没有特别幸运那么请先特别努力千万别因为自己的懒惰而失败还矫情的将原因归咎于自己倒霉没有特别幸运 내가 만약에 특별하게 뭐 행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면은 너에게 특별한 행운이 차려진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먼저 特别努力 굉장히 많이 노력해라. 千万别因为自己的懒惰而失败 절대 너의 게으름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겁니다. 千万别因为自己的懒惰가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还矫情的 矫情 이게 뭐냐면은 좀 억지를 부리다 예요. 억지 왜 생떼를 쓰면 말썽 부리다 약간 억지 부리다 将原因归咎于自己倒霉 애교스럽게 이게 약간 애교스럽다 그러니까 보통 요거 좀 핑계거리를 대면서 약간 억지 부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기 게으름 때문에 실패했으면서 이게 다 自己倒霉 자기가 재수 없어서 실패한 거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이해되셨나요? 没有特别幸运那么请先特别努力千万别因为自己的懒惰而失败还矫情的将原因归咎于自己倒霉 특별하게 막 행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라. 게으름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너의 게으름 때문에 실패했는데 뭐 내가 무슨 운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